아쉬움만 두고 떠나야겠지. 여기까지가 우리 전부였다면 더 이상은 욕심이겠지.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까만 숫둥이 가슴 안고 삼켜버린 사나이 눈물. 이별할 새벽 너무 두려워 이대로 떠납니다. 돌아서서 흘린 내 눈물 속에 우리들의 사랑 묻어버리며 못다 부른 나의 슬픈 노래도 바람으로 흩어지겠지.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까만 숫둥이 가슴 안고 삼켜버린 슬픈 내 눈물. 아침이 오면 너무 초라해 이대로 떠납니다. 이별할 새벽 너무 두려워 이대로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희망과 7편에 이어 희망과 8편 마지막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희 이모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틀 뒤 운주는 경희 이모와의 약속대로 버스를 타고 령정으로 왔다. 집 떠날 때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정류장까지 나와 운주를 바래주었다. 내 엄마 또 서운해하겠다. 이번에 잘 해줘도 엄마 있는 이 집이 낫겠지. 이모 집 갔다 별일이 없으면 오래 머물지 말고 즉刻 돌아오라. 운주는 새아버지가 하던 말을 되뇌이며 얼굴에 조용히 미소를 띄었다. 령정 버스터미널에 버스가 도착하자 운주는 버스에서 내려 곧바로 경희 이모 집으로 향했다. 경희 이모의 집 대문 안에 들어선 운주는 잠시 문 앞에 멈춰섰다. 왠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희 이모 집에 오면 너무 긴장되어 몸이 다 경직될 정도이다. 운주는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하고 살며시 문을 열었다. 운주가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경희 이모가 주방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었다. 운주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경희 이모가 운주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운주 왔니? 네, 잘 지냈습니까 마담에? 마다바에도 건강하십니까? 응, 우리야 이래저래 별일 없이 잘 지낸다. 빨리 신부 그 방으로 들어가라. 웬일로 경희 이모의 얼굴이 바뀌었다. 내가 뭘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까? 할 게 없다. 부엌도 좁고 방에 올라가라. 안에 마다바 있다. 운주는 신발을 벗어 신발장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살며시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다바이, 운주 왔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옷장에 반은 눈 붓기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이모부가 운주를 올려다보더니 몸을 일으켜 앉는다. 운주 왔냐? 그동안 너 엄마 집에서 어떻게 지냈냐?
그 집 사람들은 잘 대해주더냐? 네, 모두가 잘 해줘서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여기 와서 앉아라. 이모부는 바닥을 손으로 가리키며 운주에게 말했다. 운주는 들고 온 옷보따리를 방바닥에 내놓고는 방구석 쪽으로 가서 쭈그리고 앉는다. 이때 방문이 열리며 경리 이모가 들어온다. 지금 배고프니? 일 없으면 좀 이따가 강림이 애비랑 강림이 오면 밥 먹자. 예. 운주는 될수록이면 이모와 이모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TV에서 눈을 고정시켰다. 눈은 TV를 보고 있지만 무엇인가를 이모와 이모부가 또 물을까 마음은 그냥 조마조마하다. 이때 이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옷장을 열고 비닐에 포장된 무언가를 운주에게 들고 온다. 강림이 엄마가 사이판에서 너 입으라고 사보낸 옷이다. 맞는지 모르겠다. 운주는 얼결에 이모가 건네주는 옷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언니는 언제 전화 옵니까? 오늘 저녁에 또 전화한다고 했다. 강림이 때문에 매일 전화한다. 전화비만 해도 수태 들었을 게다. 아, 그리고 이제 강림이 애비랑 오면 저녁 밥 먹고 내랑 교회 같이 갔다 오자. 교회 사람들이 니 왔다고 하니까 모두 보고 싶다고 같이 나오라고 하더라. 니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특히 그 여자 전도사님이 너를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 예. 운주는 별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이모 집에 온 이상 지금은 이모의 말이 갑이다. 이모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주방 쪽에서 강림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바이 아바이 강림이 왔습니다. 이모는 강림의 목소리에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얼른 주방 쪽으로 문을 연다. 방으로 들어온 강림이는 운주를 보자 너무 좋아 펄쩍펄쩍 뛴다. 아재 언제 왔습니까? 이번엔 우리 집에서 오래 있다 갑니까? 강림이는 운주가 대답할 사이도 없이 말을 했다. 운주 왔니? 그래 엄마 집에 가보니까 좋대. 강림의 아빠 김혁이 위에 걸쳤던 잠바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어 놓으며 운주에게 물었다. 엄마랑 같이 있는데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모가 일어나 주방으로 나간다. 운주도 얼른 일어나 옷장 옆에 세워놓았던 밥상을 가져다 방 가운데 펴놓았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나갔다. 여기 이 그릇들 방에 들어가면 된다. 운주는 이모가 정성스레 만들어 놓은 저녁 음식들을 어봉에 담아 들고 방으로 들어와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느덧 밥상에 음식 그릇들이 가득 찼다. 운주는 이모네 가족과 밥상에 둘러앉아 맛있게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돼지고기 많이 먹어라. 내 이모 너를 준다고 오늘 시장 가서 돼지고기 좋은 부위로 많이 사다 끓였다. 이모부는 젓가락으로 고기 요리가 담긴 그릇들을 운주 쪽으로 밀어놓으며 말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강림이 애빈 저녁 먹고 뭐하오? 이모가 김혁이에게 물었다. 할 게 없는데 왜 그런가? 아니, 최전도사님이랑 교회 사람들이 운주가 왔다고 하니까 보고 싶다고 데리고 같이 오라고 해서 저녁에 갔다 올 건데 강림 애비도 밥 먹고 딱히 할 일이 없으면 교회 같이 갔다 오자고. 에이, 그냥 운주랑 강림이 같이 갔다 오시오. 아메,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강림이가 오늘 하루 유치원에서 보낸 이야기들을 열심히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끝냈다. 잘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운주는 그릇가지들을 날라다 주방에 옮겨놓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설거지를 하는 것도 재미있다. 북조선에서는 어쩌다 1년에 한 번 고기를 먹을 일이 생겨 고기를 먹더라도 그릇 씻는 것이 여자들에게는 정말 큰 일이다. 고기를 먹고 그릇을 씻을 때에는 뜨거운 물이나 쌀을 순두물을 남겨두었다가 쓰거나 혹은 불에 타고 남은 나무재로 기름 그릇들을 씻었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르다. 아무리 기름칠을 한 그릇이라도 세척제로 씻어내면 언제 기름이 묻어 있었냐는 듯이 순간에 뽀득뽀득해진다. 운주는 모두가 기다리지 않게 얼른 설거지를 깨끗이 마무리해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모도 교회에 갈 준비를 마치고 앉아있었다. 운주도 서둘러 준비하고 나서 강림의 손을 잡고 이모와 함께 교회로 갔다. 교회라고 해봤자 전도사의 집을 교회로 쓰고 있는지라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 비해 집이 터무니없이 작았다.
교회라고 이름 지은 이 집의 방문들은 모조리 열려 있었다. 은주가 이모와 함께 전도사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도사의 지도 아래 찬양가를 부르던 교인들이 일제히 은준의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은주는 이모보다 한 발자국 정도 뒤에 서서 조용히 머리 숙여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모의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섰지만 바닥에는 이미 신발들이 발디딜 틈도 없이 꽉 차 있었다. 은주는 신발을 벗어 밖에 토방 위에 올려놓고는 이모의 뒤를 따라 사람들을 틈을 비집고 옷방으로 올라가 옆 사람들이 내어주는 자리에 이모와 나란히 앉았다. 강림은 아랫방 어딘가에 자리 잡았는지 옷방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다. 이모는 자리에 앉자마자 열심히 율동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환경들이 아직 익숙치 않은 은주는 옆 사람들이 전해오는 인사에 우선 조용히 인사를 나누고는 가만히 앉아있는다. 모두가 부르던 찬송가가 끝나자 전도사는 사람들에게 은주를 소개한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들도 알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김경자 집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한 김은주 자매님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오지 못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보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찾아온 김은주 자매님에게 우리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보내줍시다. 교인들은 모두 은주 쪽으로 몸을 돌리고 집안이 터질 듯 박수를 보내온다. 은주는 몸둘 바를 몰라 허공에 대고 여기저기 인사를 한다. 은주를 환영하는 인사가 끝나자 찬송가는 계속 이어졌고 그 뒤로 여자 전도사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30여 분의 설교가 끝나고 부서별로 성경 공부를 따로도 한다고 유아부는 유아부끼리 청소년부는 청소년부끼리 각자 방을 차지하고 방문들을 든든히 닫아 걸었다. 은주는 이모와 함께 전도사와 집사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 은주 자매님, 그동안 북조선에 어떻게 살았어요? 잠은 어디서 자고 먹는 것은 또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머니도 동생도 다 여기다 두고 혼자 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도 북조선 사정은 여전하겠지요? 은주의 두 손을 꼭 잡고 다정히 지난 시간들을 어찌 살아왔는지 물어주는 전도사 앞에서 은주는 사정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강을 건너 집으로 다시 찾아갔을 때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고 은주가 나타나기 바쁘게 리단과 리사라 정에 불려가 일주일 정도를 어머니와 그동안 은주의 행방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어머니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은주 자신은 이제껏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나타났는지를 은주는 어머니 일은 아예 모른다고만 했다. 은주는 자기의 동선만 계속 반복해 이야기했다. 아버지 진갑잔치로 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아버지한테 갔었다. 그곳에서 갑자기 허리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 2달가량 치료를 받았었다. 연락을 보내고 싶었지만 100리도 넘는 곳에서 누가 나를 도와 여기까지 걸어와서 소식을 전해줄 사람도 없었다. 아버지도 연로하시고 아픈 나를 두고 쉽게 자리를 비울 수도 없었다. 아픈 것이 괜찮아져서 집으로 왔는데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어머니는 안 계셨다. 나도 궁금하다. 어머니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혹시 굶어서 어디서 돌아가셨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머니 집에서는 이미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 꽤 오래돼 있었다. 내가 한 말들을 전부 사실이며 못 믿겠으면 네 전화도 있으니까 나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쪽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라. 그러면 다 알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나도 나의 어머니가 없어져서 불안하니까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찾아달라. 은주는 일주일 내내 같은 말을 반복했다. 결국에는 은주가 한 말들을 서류로 남기고 은주는 리에서 운영하는 합숙으로 들어가게 되었었다. 은주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 더 반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은주는 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었다. 집안 사정으로 어머니와 떨어져 리에서 조직한 청년작업반에 소속되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지냈었다. 1년에 한 번뿐인 설에도 은주는 홀로 기숙사에 남아 시간을 보내곤 했었고 어머니와는 리에서 행사가 있거나 할 때마다 모이면 그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시는 곳은 워낙에 산골이라 리에서 전화를 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누군가가 그 소식을 전달하거나 전달을 받으려면 또 반나절의 시간을 들여 아버지가 계시는 곳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은주는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 넘길 수 있었다. 은주 자매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매일 새벽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소리 높이 찬송하면 아버지께서 꼭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은주 자매님은 꼭 보게 될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 날부터 은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모와 함께 교회로 새벽 기도를 나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모는 운주에게 성경책을 내어주며 읽도록 한다. 하루 중 식사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고 운주 손에는 늘 성경책이 들려 있었다. 교회에 가면 전도사와 집사분들의 바람과 집으로 오면 이모님의 바람도 있겠지만 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 하나님에 대해 조금은 알고 싶었고 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 어머니와 새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떻게 보내냐고, 그리고 언제 오냐고, 너무 보고 싶다고. 운주는 틈을 보다 이모에게 슬쩍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담에, 새아버지인데서 전화 왔었습니다. 언제 오냐고. 나도 어머니의 온성이 너무 보고 싶고 내가 가서 어머니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고 해서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마담의 집에서 내가 너무 오래 머무르면 마담에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걱정도 하고 새아버지도 빨리 오라고 하시고. 야, 양수에는 교회 없다. 여기서 계속 교회 나가야지.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 타령하니. 그리고 네 생각해봐라 그 집 사정은. 그 영감이 뭐가 그리 속이 편해서 너까지 끌어안고 춤추고 싶겠니? 괜히 하는 소리지. 그냥 잡생각 하지 말고 여기 있으면서 교회 나쁘 지르니 다내라. 너네 엄마한테는 내가 전화할게. 운주는 슬프다. 아무런 말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다. 그래서 슬프다. 몸뚱이만 있고 사과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없는 운주는 이모 집에서 그렇게 교회와 성경책만 붙잡고 또 2, 3일을 보낸다. 며칠 뒤 운주는 새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펜으로 꼭꼭 눌러 최대한의 정성을 담아 편지를 썼다. 딸로 받아주어서 고맙다고. 어머니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동생을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어머니와 동생을 책임지고 꼭 지켜달라고. 살면서 언젠가는 꼭 은혜를 갚을 거라고. 운주는 강림의 손을 잡고 우체국으로 가서 새아버지 집으로 정성껏 쓴 편지를 보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달이 밝다. 창문으로 스며든 7월의 달빛은 집안 구석구석까지 비칠 정도로 밝다. 운주는 달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동생 얼굴을 그려본다. 달빛 사이로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하나둘 선명하게 지나간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여자는 물건이 아니다 1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관심 있으시고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